네, 결국 이 5곳이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에 2곳, 대구에 3곳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김무성 대표 초유의를 벌이는 걸까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꺼내든 칼 스스로를 벨지 아니면 제3자를 벨지는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합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 오늘 오후 2시 30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당헌 당규에 어긋난 공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왔습니다.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과 비판의 무거운 짐도 감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30분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 저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부산에 내려갔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들 만났다가 헤어지고 결국 원유철 대표가 부산까지 따라간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직인을 찍지 않으면 공천장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저 발표를 한 이후에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급하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가 오늘 밤에 원내대표가 부산으로 가서 김무성 대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예전 모습입니다만 바로 저런 모습처럼 어쨌건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간 건데요. 이윤상 기자, 현재 이제 자기 영도구에 선거구가 있는데 영도구로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에 머물면서 내일까지 안 오겠다는 거죠. 네, 내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요. 적어도 주말까지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집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공천 의사를 밝힌 5개 지역구에 대해서 그 직인을 찍어주지 않고 옥새 투쟁을 몸으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박성부 국장, 왜 그런 겁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 김무성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 본인이 이미 그 처음에 8군데의 문제를 제기했었죠. 네. 근데 상당수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이미 그 원인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4군데 그 남겨져 있던 이런 그 의원들에 대한 그 공천 배제 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친박 후보들로 여론조사가 훨씬 후순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단수공천을 꽂아놓은 네. 이런 것들은 우선 당헌 당규의 위배다라고 네. 이것은 그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의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걸 의결로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마지막 결정타가 어제 이제 유승민 의원,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은 이것은 완전히 절차상 한 의원을 잘라내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꼼수를 써가면서 네. 그 마감 시간까지 말하자면 그 시험 원서 접수를 안 받아주고 네. 그 시간 내에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다른 의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단수 공천하는 네.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경우는 친박 의원들 내부에서도 네. 이러다간 선거 못 치른다.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상향식 공천을 국민 앞에 정치 생명을 걸고 약속했던 입장에서 네. 이 마지막 배수진마저 여기서 물러선다면 본인이 정치 생명이 끝일 뿐만 아니라 네. 선거 자체가 완전히 패배로 끝날 것이다. 네. 여기서 해서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지금 그 부산행을 가는 이런 상황으로서 이 5군데, 4군데와 유승민 5군데만은 반드시 철회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이러한 그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거죠. 네, 2시 반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김무성 대표의 벼랑 끝 전술. 자, 오후 5시에 최고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친박 의원들인데요. 자, 결국 김무성 대표 성토장이 됐겠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무책임이 극치를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정치했고 10년이 넘게 이런 일은 정치사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5명의 그럼 후보들 그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당대표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위원들한테 의견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공천 없이 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긴급 상황이라고 보는데 당대표가 지방행을 했다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옳지 못하다. 당헌 당규상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의결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일 저녁까지는요, 치열한 법리 논쟁 시작될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 네. 지금 이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대표의 권한 뺏고 우리들이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그 현재 그 새누리당에는 당헌과 당규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법 중에 헌법이 제일 상위에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당헌이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을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헌 30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당무를 지금 이제 그 수행하지 않고 이제 그 내려갔는데요, 부산으로. 그런 경우에 과연 권한 대행이 가능하느냐? 즉 대표 최고위원이 일을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좀 원내대표나 기타 그 차순위 그 득표자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요. 일단 그 당헌 30조의 규정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대표 최고위원이 사고, 해외 출장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할 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대표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그 수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 오늘 오후입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한 김무성 대표 서울을 떠나 당무를 사실상 거부한 채 부산으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당헌 30조를 보면요, 손 변호사. 네. 사고가 났거나 네. 해외 출장했거나 아니면 기타 이유로 직무 수행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처럼 돼 있는데 일단 손 변호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이 좀 이제 혹시 여기에 등에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법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은 논외로 하고 네. 법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이 등이라는 것은 앞에 예시되어 있던 것과 동등한 거의 유사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사고를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해외로 나갔거나 이런 경우에 유사한 경우에만 등에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 네.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에 멀리 지방으로 갔다 이게 사고에 유사한 거 아니냐라고 본다면은 거의 약간 무리한 해석으로 이제 그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러나 현재 그 친박계의 분위기는 네. 이 사고를 굉장히 넓게 해석할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하. 아까 그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적법하게 성립이 됐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였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친박 의원들이 모여진 간담회 분위기는 지금 이것은 김무성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연락도 안 되고 네.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직무가 수행도 안 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꼭 교통사고만이 사고가 아니라 네. 어떤 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해석하는 사고로 해서 직무 대행 체제로 들어가자 이런 논의들이 아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법적으로는 저것이 효력에 논란이 있을지라도 네. 아마 밀어붙일 수도 있는 지금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일 오후 6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 전에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도장이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흔히 저희는 이제 공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네. 명칭은 후보자 추천서입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추천인 새누리당에서 당의 직인이 하나 찍히고요. 새누리당 이렇게 4글자가 찍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 최고위원 김무성의 인이 찍혀야 됩니다. 네, 12글자가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름이 써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의 인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네, 이 도장 2개가 없으면은 효력이 없는데 김무성 대표가 부산에 내려갔다는 뜻은 이거 찍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김무성 대표가 네. 현재 대표로서의 아까 자격을 네. 법적으로 유지하는 한은 네.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승인이 없이는 저 대표 최고위원 직인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네. 새 대표위원이 되면 저것에 따른 어떤 직인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직인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직무대행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네. 대표를 현재 일종의 보리 상태로 말하자면 좀 해석을 해버리면서 네. 어떤 그 임시 예를 들어 원유철 대표가 그럼 1순위로 직무대행 순위가 되는데 네. 그러면 아마 개인을 해서 네. 그 직인을 갖고서 그 대표 최고위원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는 이런 형식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 사양 초유의 총선 등록 직전에 옥새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 지금 예상하는 대로 혹시라도 네.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친박이, 결국은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의 권위라고 생각해서 네. 자체적인 그런 이제 직인의 교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거쳐서 네. 이제 추천을 한다면은 사실은 새누리당이 추천장에 도장을 찍으면은 네. 지역구위원회 같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이제 그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네.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사람이 내가 공천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후보자 등록할 사람이 자신의 신청서와 정당의 새누리당의 추천서를 첨부해서 내게 되는데요. 네. 과연 이 경우에 선관위에서 접수를 받아줄 것인지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좀 이제 공선법에 공직선거법의 규정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의 그 직인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혹시 그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친박의 그런 그 시도들이 오히려 더 웃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친박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박 중심의 최고위원회가 오케이 이 정도라면 사고다. 그러니 당원에 따라 김무성 대표 빼버리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안 받아주는 굉장히 볼썽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논란을 뒤로 하고요. 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윤상 기자. 이게 어젯밤 자정 무렵 그 언저리인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술 마시고 감자탕 먹었던 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황 좀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저 보이는 사진은 네. 그 국회 앞 그 감자탕 집에서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네.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네. 어, 자, 어디- 김무성 대표도 보이고 서청원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자, 비서실장도 있고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이때가 유승민 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격탄을 날린 직후니까 자정이 좀 지난 시점일 것 같은데 이때 이렇게 화기애애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저게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를 놓고 네. 김무성 대표가 못 해먹겠다. 네.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이러면서 고성이 오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 음식점으로 이동을 해서 저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뭐 화해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네. 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네. 네.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정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네. 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생각의 차이로 고성을 지르면서 설전을 벌이더라도 어쨌건 한 배를 탄 동료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경쟁력을 보여준다는 건데 이 사진 두 장이 굉장히 무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불과 12시간쯤 지난 오늘 오후 2시 30분. 자, 김무성 대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봉합 가능성도 얘기합니다. 역시 정치는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이른바 정두원 의원이 명명한 3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했잖아요.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근데 지금 그 30시간의 법칙은 이미 좀 깨졌죠. 그 원래는 그 유래가 이제 재작년에 그 상하이 그 개헌 발언 10월 달에 있었던 이것이 그 바로 그 또 다음날 꼬리를 내렸다 그랬고 또 안심번호 공천제 바로 그 이번 그 경선 그 룰을 정하면서 네. 이른바 전화번호에 의한 안심번호 공천제를 야당과 그 단독 합의를 하고 와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때도 역시 그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하고 네. 그 역시 30시간을 못 갔는데 네. 지금 이번에는 그 공천 과정에서 막판 지금 네.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하고는 이미 30시간을 넘긴 사실 또 이미 전례도 있는데다가 네. 이번에는 지금 만일에 여기서 접으면 네. 그야말로 이제는 내일이 가장 그 공천의 마지막 그 이제 그 내일 6시가 네. 최종 문을 닫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네.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오늘 사실 30시간을 꼬리를 내릴 거면 아마 저런 투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타협 가능성 없습니까? 아, 그 저는- 사이에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 내려가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 이렇게 하면 당이 망하니까 어떻게든 절충을 해보자. 그럴 가능성 어떨까요? 회군의 가능성은 있죠. 지금 사실은 네. 그런 마지막 정치적으로 서로가 망하지 않으려면 네. 이것을 최소한 5군데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아마 김무성 대표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유승민이 가장 그 최종적인 만약에 하나만 건진다면 네. 유승민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유승민이 됐든 아니면 어디가 됐든 회군의 명분을 네. 그 정치적으로 제공을 하면 네. 그것을 토대로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본인은 그러한 명분을 갖고서 유권자들과 또 본인의 향후 그 총선 이후의 행보를 네. 그렇게 아마 가늠할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호기롭게 정치적 주장을 폈던 당 대표가 30시간 되기 전에 물렀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될 꿈을 갖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과 척지구선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 경우 만약 끝까지 밀어붙여서 5곳 공천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는 당내 입지랄까
청와대나 대통령과의 관계랄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하이발 개헌론이나 네. 안심번호 공천제와 지금 현재는 상황을 비교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 상하이발 개헌론은 사실은 그 시점에서 개헌론을 여당 대표가 떠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고 또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에 꼭 목숨을 걸어야 될 네. 그런 이유도 없었던 거거든요. 네. 다만 지금은 어떤 마지막 공천이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그 상향식 공천이 사실상 무색하리만큼 네. 거의 대부분이 그 우선 추천, 또 단수 추천으로 사실상 그 형해화된 상태에서 네. 마지막 가장 이건 누가 봐도 그 당원 당규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네. 정치 보복이라고 비칠 수 있는 딱 그 마지막 8개 찝었던 것 중에 4개 남은 거. 그다음에 어제 마지막 피날레를 날린 유승민. 이 부분은 오늘 도하신문의 여러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한결같이 잘못된 공천이라고 비판을 하는 네. 이런 것이 여론에서도 표밭에서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물러서면 그야말로 이것은 총선 이후에 본인이나 네. 또 총선 자체의 승패에도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다고 본인은 판단하면서 네. 여기서 아까 얘기한 배수진을 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박 대통령과의 관계의 불편함 이런 것 이전에 네. 더 본인은 여기서의 어떤 사생을 어떤 배수진을 친다 네. 이렇게 보고서 아마 지금 감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훗날 1년 후건 2년 후건 3년 후건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큰 틀에서의 역정을 보자면 아마 승부수는 오늘 오후 2시 30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굴러갈지. 그런데 이런 큰 틀의 논란 이외에도요. 당장 급한 일이 있습니다. 자, 5곳 만약에 5곳 공천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 서울의 은평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랫동안 불편했던 이재호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자, 어떤 생각일까요? 이재호 의원 얘기 좀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 그래도 저는 어차피 어젯밤 11시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은평을에 새누리당이 무공천을 해도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무소속이라는 걸 제가 평생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매우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격을 들어도 후보들은 정말 폭탄 맞은 느낌일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길 기자, 서울 은평을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은평원은 아주 재밌는 지역구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오자 구도가 형성이 될 뻔했는데요. 네. 일단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네. 유재길 현재 그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무공천 될 뻔했습니다. 공천이 될 뻔했죠. 근데 이제 공천 여부가 김무성 당대표가 직인을 안 찍어주면 네.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안 찍어주면 유재길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로는 공천 출마 못하고 무소속도 못 나가는 거죠. 탈당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부로 네.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현역 어느 당 소속은 탈당해서 후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재길 후보는 네. 공천장에 도장이 찍혀지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강병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잘 알려진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이기고 경선에서 이기고 더민주당 후보가 됐죠. 자, 그럼 일단 오자 구도가 될 뻔했는데 이재호 의원까지 포함해서 오자가 될 뻔했지만 어쩌면은 이 빨간색 색깔을 입는 이 두 분은 한 사람만 나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공중에 붕 뜬 게 유재길 후보거든요. 자, 오늘 오이 채널 A 취재팀이 서울 은평구에 가서 유재길 예비 후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폭탄 선언 직후에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어떤 특별한 이제 방법은 없지만 굉장히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그 어떤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재호 공천 안 준다. 그래서 탈당했죠. 유재길 공천 주겠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내가 도저히 절차나 내용을 납득 못하겠으니 사인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재길 후보로서는 진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인데 네. 그 지금 본인은 사실상 공천을 아마 유재길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했던 후보들 마찬가지인데 본인은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공천관리위원회의 절차로 끝난 게 아니고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그다음에 대표 최고위원과 당인을 받아서 선관위에 접수를 해야
공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이 지금 진행 중에서 저렇게 되면 네. 그 유 후보로서는 이런 부분을 승복할 수 없는 아마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또 제기할 수 있겠지만 네.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정치적 타협으로 여 지도부가 풀지 않는 한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이런 그 해법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근데 본질적으로는요. 자,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재호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공천을 5번 받고 당선됐는데 정체성이 안 맞다 그래서 배제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친박 진영에서 이재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불편했기 때문에 배제한 거다. 대통령 마음을 미리 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2004년 당시 연찬의 발언이 문제인데요. 네. 그 박근혜 대표의 문제는 박 대표가 단순하게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신이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 청와대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2004년이면 이제 박근혜 탄핵 직후에 쓰러져 가던 당을 박근혜 대표가 등장해서 살려냈던 그 직후인데 어쨌건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드러낸 거잖아요. 결국 이런 게 반영이 된 거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재호 의원은 이제 70년대 재야 운동하면서 뭐 구속이 반복됐고 그런 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는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보이면서 화해를 좀 시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앙금이 좀 남았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평을뿐만 아니라 뭐 대구 지역 줄줄이 있잖아요. 대구 지역 상황을 좀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 지역 뭐 잘 알려준 대로지요. 이재만 후보도 똑같은 운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만 후보를 단수 공천을 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역시 공천장 후보자 추천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는 바람에 추천이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딱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요.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재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여론조사 결과상 상당히 상대 후보보다 높은 상황인데 당에서 경선조차 못하게 하고 단수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5곳이 다 비슷합니다만 네.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것은 대구 동갑도 그렇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이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예전부터 가까이 썼던 분인데 단수 추천했고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유성걸 의원은 배제해서 탈당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달성구도 그렇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였던 곳인데 역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후보에게 단수 추천했고 나머지 분들 탈당하고 아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대구 달성 같은 경우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고향이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네. 또 여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당 후보가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기석 예비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선거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옥색 투쟁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면 네. 야당 후보와 여당의 텃밭에서 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구 3곳, 은평을, 그리고 송파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자, 야당은 두 후보가 있고, 여당도 역시 갈라질 가능성이 많은데, 역시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여성 특보를 지낸 이력이 있거든요.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유영하 예비 후보가 단수천 받는 건데, 공천 못 받는 붕 뜨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뭐, 비슷한 공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약간 절차의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개입해서 이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관위가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을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게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공관위가 지난 14일에 이 지역을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새누리당 최고위가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네. 제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첫 회의에서 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8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7명만 찬성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회의를 열고 원래 결정했던 대로 이 지역을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 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건 부결된 걸로 봐야 되고 네. 다시 회의를 열어서 원안대로 결정을 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니까 8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7명만 동의한 상태에서 넘긴 거잖아요. 네. 결국 이런 요건을 잘 못 지켰는데 박성원 부국장. 네.
서두른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것이 그 애초에 방향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말하자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찍은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좀 견해를 달리했거나 또 그 박 대통령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속아내고 네. 그 자리에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 네. 가까이 데리고 썼거나 대통령을 거의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활동에 올인을 했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어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러한 내용 자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네. 무리수가 있었던 거고 상향식 공천과 당원 당규를 거스르면서 이런 무리수가 빚어져서 결국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된 거죠. 자, 새누리당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그동안 이끌었던 정당입니다. 근데 국민들 앞에 이런 절차적 문제점 그리고 이런 갈등 보이는 것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로 회초리를 맞기 위해 종아리를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죠. 이번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승민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밤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